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제가 일전에 편도선 적출술을 꼭 해야 하나 하는 이런 제목의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읽어주신 분에 비해서는 질문 주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. 특히 그 영상에 답 달아주신 분들도 많고, 그 다음에 또 그 카톡으로 다른 분이 이런 질문을 보내셨습니다. 박사님 올려주신 편도선 수술에 관한 영상 감사하게 잘 보았습니다. 제가 편도선 결석증 때문에 1년 중에 두세 번 이비인후과를 가고 있습니다.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제 전공이 이비인후과라는 발음도 잘 안 되네요. 어디서 진료하는지 알려주시면 찾아뵙고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. 저도 다이빙에 빠져 살고 있는 40대 중반. 예. 실제로 저는 지금 고정적인 그런 병원 의사 생활을 하지 않고 있죠. 예. 한번 이 전화 통화로 제가 잘 안내는 해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이 편도선 결석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예, 편도선 결석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이 편도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결석증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, 생기는 원인, 진단하는 방법, 치료, 그리고 이게 가끔 생기는 분들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. 그 편도선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톤실입니다. 양쪽이 있기 때문에 보통 톤실즈라고 S를 붙입니다. 이 면역 체계의 일부로 우리가 소위 목이나 몸 전체에 많은 임파선이 있습니다. 같은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임파선이 커지면 임파선 정대증, 임파선염 이런 거, 이제 임파선 종양이 있듯이 편도선도 거의 비슷합니다. 속에는 그 임파선 안에 보면 백혈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코나 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균을 잡아서 이게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. 그 편도선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제일 많은 게 이제 급성 편도선염 이렇게 되겠죠. 이거 치료를 잘 못하면 급성 편도선염으로 그 병원에 가서 약을 받게 되면 저희들 교과서에 따르면 10일 동안 항생제를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한 2, 3일 먹고 관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만성으로 넘어가는 거죠. 만성이 되면 이제 수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처음 왔을 때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이 잘 관리를 해서 이 치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결석증도 있고요. 편도선 주위에 고름집이 생기는, 이거 엄청 괴로운 병입니다. 편도 주위 농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. 편도에 그 앱스타인바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이게 단핵 백혈구 정식증이라고 하는 뭐 좀 묘한 병도 생깁니다. 이것도 결국은 감염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성 편도선 비대증이 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만성 비유성 편도선염 해가지고 수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. 편도선에도 암이 있습니다. 그 편도는 우리가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개의 조직들이 뭉쳐져 있습니다. 포도송이처럼 혹은 귤처럼 생겼습니다. 이 귤을 보면 그 껍질을 까서 하나씩 하나씩 분리가 되듯이 편도도 이렇게 그 크립트라고 하는 이 두 편도선 조직 가운데에 있는 막이 있습니다. 그 안쪽에 지금 고름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안에서 생긴 고름이 밖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통로가 됩니다. 그래서 구조가 귤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
결석증이 오는 원인은 이 말씀드린 편도 조직 그 틈새로 찌꺼기가 축적됩니다. 이 찌꺼기 중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미네랄, 칼슘 성분 같은 게 들어가서 고이게 되고요. 주로 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많은 게 음식물이겠죠. 그런가 하면 박테리아나 곰팡이들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면 돌처럼 보이는데, 실제로 꺼내 봤을 때 몸이 생기는 다른 돌처럼 딱딱한 게 아니고 다 고름 덩어리로 버석버석하게 깨집니다. 이 편도선 결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문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깁니다. 그래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심하면 기침도 하게 되고요. 그 염증이 동반되면서 편도에 문제가 있으면 귀가 아픕니다. 이게 전이통이라고 하는데요. 그 다음에 무침 생길 때 아픈 거는 당연한 거고요. 이 구내염도 잘 동반을 합니다. 그 진단을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우연히 발견합니다. 뭐 특별히 자기가 몸이 아프고 열이 나지 않는데 목이 좀 뭐 다른 이유로 갔다가 해서 보는데 의사가 안에 편도선 결석이 생겨 있네요 라고 하게 됩니다. 대부분이 육안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게 정상은 있는데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 의사분들이, 특히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편도에 이상이 있으면, 또한 혀에 이상이 있을 때는 손가락으로 만져봅니다.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그 손가락 촉진하는 방법을 제가 일부러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. 이게 이비인후과 전문의 시험에 그 야마라고 합니다.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. 엑스레이나 CT 스캔을 찍어서 이 돌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혹은 눈에 보이는 돌은 꺼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간혹 뭐 균 검사, 배양 검사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나 뭐 아주 드물게 진행되는 거죠. 지금 그림에 보이는 장면은 이 면봉으로 그 돌을 파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. 처치 혹은 치료하는 방법입니다. 칫솔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이빨을 칫솔로 열심히 긁어내죠. 그리고 나서 소금물, 혹은 저는 지금 시중에 나오는 가글 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거를 권하는 편입니다. 식사 후마다 칫솔질하고 가글하고 그 가글 약을 또 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잠자기 전에 별도로 한 번 더 하는 게 좋고요. 이거를 기침을 심하게 하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손가락이나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내기도 하는데요. 이럴 때 그 편도 주변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, 만약에 꼭 뭔가를 긁어내겠으면 면봉을 쓰는 게 좋습니다. 본인 스스로 거울 그 라이트 비추고요, 거울을 보면서 이걸 꺼내서 성공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. 편도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한 장비가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 이거 지금 파는지를 모르겠는데, 여기는 지금 이 그림에 보는 어떤 우리 칫솔 중에 그 물칫솔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그걸로 그 돌 주위를 뿌리고, 그 돌 주위에 그 뿌린 돌이 밖으로 삐어나오면 다시 이거를 빨아내는 그런 장비를 팔고 있습니다. 그 미국에서는 이거를 파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한국에는 염증이 동반했을 때만 항생제를 쓰면 되고요. 만약에 돌이 너무 크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편도선염을 계속 동반하고 야기하거나 하는 것이 반복되면 편도선 수술도 권하고 있습니다. 예방하는 방법입니다. 칫솔질입니다. 열심히 칫솔질을 하면 이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칫솔질 다음에 중요한 게 가글이고요.
금년도 흡연도 이 편도 결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. 그 다음에 물칫솔을 사용해서 그 이빨을 좀 더 철저하게 하고,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눈에 그 편도 결석이 보이면 물칫솔로 그것을 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이 탈수도 방지하지만 이 편도 결석을 좀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편도선 결석증 이야기를 오늘 잠깐 드렸습니다. 이 이비인후과에서는 뭐 상당히 흔히 보는 그런 병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참고하셔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